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요즘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낭만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특히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미국 시장마저 요즘 좋지 않아서 잠 못 이루는 투자자가 많다고 합니다. 저한테 가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몇 가지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한 25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침체를 겪어보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초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잠 못 이룰 만큼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상당히 경색돼 있죠.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 경제적 비중이 큰 중국이 요즘 완전히 폐쇄돼 가지고 공급망 경색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 세계 시장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어때요? 물가가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온다. 또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금융시장에서 지금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금리를 올리면은 당연히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이 높아지니까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적게 하는 게 사실이죠.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미국의 1, 4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마이너스 1.4% 위축이 된 거예요. 플러스 성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서울에서도 잠 못 이루는 투자가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죠? 어느 투자 전략가는 심장을 열어서 완전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매각하거나 어떻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낙관적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잠을 좀 잘 주무실 수 있게 저도 좀 위안을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낙관적인 견해는 너무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리고 역시 이런 때 뭐 아주 티피컬하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게 보라고 얘기하죠. 길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을 보면은 사실은 경제는 항상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성장하다가 한때는 침체되고 또 침체하다가 성장하고 이렇게 파도처럼 이런 사이클을 겪기 마련입니다. 또 뭐 그 과정에 1929년 말기처럼 대공황이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한 50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요, 사실은 침체는 짧았고 성장은 길었습니다. 이 경제가 평균적으로 침체 기간에 있었던 것은 한 가장 긴 게 1년 반이었어요. 18개월. 여러 통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이나 서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침체가 가장 길었던 건 1년 반이었고요. 반면에 이 확장기, 경기가 호황,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아졌던 그런 기간은 길게는 128개월이나 됐어요. 10년도 넘은 경험도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침체는 짧고 이 호황기는 길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까운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2020년에 팬데믹으로 상당한 주식시장의 침체가 있었죠. 그러나 바로 또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그림으로 길게 본다면은
지금의 침체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푸틴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의외의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데 역사적인 경험을 믿는다면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오히려 길게 본다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매수할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대부분의 교과서적인 견해는 이걸 이제 비용을 평균화시킨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매월 또 일정 기간 단위로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구매 단가가 자꾸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사시게 되면은 쌀 때 산 거하고 비쌀 때 산 거하고 나중에 평균하면은 구매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가격을 낮춰서 분할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투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야 이건 내가 언제까지 장기 투자할 거냐. 앞에 얘기한 거는 앞으로 20년 동안 뭐 연금을 붓는다. 그러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역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대가 또 현인 전설적인 투자가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런 걸 또 제시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워렌 버핏한테 해답을 구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워렌 버핏은 대가입니다. 전설적이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크셔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가치에 투자를 했던 거죠. 대단한 분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소개했습니다. 제 영상 보니까 8번째네요. 이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워렌 버핏은 S&P 500의 인덱스에 투자를 하라. ETF를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펀드가 많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뭐 24시간 그것만 연구해요. 사실은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운영되는 그 많은 펀드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거, 서로 뭐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많은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것 중에 85%는 S&P 500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 결과입니다. 언젠가 뭐 내기도 했다. 밀리언 달러를 걸고 그런 것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영상 8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2021년이 어떤 해였느냐면요. 작년이 어떤 해였느냐면은 연 12년째 지속적으로 그 전체 펀드 매니저들의 절반이 50%가 넘게 이 S&P 500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은 펀드에 돈 맡기고 수수료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뭐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S&P 500 지수에 가만히 앉아서 투자하는 거를 못 따라갔다니 이거 어찌합니까? 누구를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잘 모를 때는 그냥 S&P 500에 묻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직접 투자를 해서 어떤 종목을 고르고 선정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그걸 맞출 수 있는 귀신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캔슬림, CANSLIM, 캔슬림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정말 힘듭니다.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여러분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뭐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고 러시아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하루 사이에 뭐 25%, 30% 폭락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대단하게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무엇을 사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 버핏은 그 말을 권유하는 거죠. S&P 500을 하라. 그리고 S&P 500을 분석하는 지수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난 2000년에서 2020년, 지난 20년 사이에 S&P 500의 그 지수보다도 더 펀드를 잘 운용한 사람은 불과 2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5사람 중에 4사람은 차라리 글쎄요.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업을 바꾸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투자들은 뭐 펀드 찾지 말고 S&P 500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렌 버핏은 정말 주식을 고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딱 찍었는데 결과적으로는 S&P 500보다도 못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핏 얘기하면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한두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버핏이 이걸 발표했죠. 유명한 점심 식사. 팬데믹 때문에 버핏의 점심 식사가 지난 2년 동안 못 열렸어요. 근데 이제 올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올해가 버핏과의 마지막 점심 식사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대개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소개를 드린다면은 샌프란시스코의 빈민 지원 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이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경제 상황이나 투자 종목에 대한 조언을 같이 그 워렌 버핏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많은 사람이 점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뽑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매를 해요, 경매를. 근데 경매의 시작가는 무려 25,000달러예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최고가는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2019년에 중국의 한 부호가 무려 57억 원을 썼습니다. 3,400만 불을 썼어요. 57억 원. 3,400만 불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거는 그동안에 이 점심 경매를 해가지고 모은 총액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재단에 425억을 기부했습니다. 3,400만 달러예요. 그런데 이 한 번 점심에 제일 큰 금액은 57억 원이에요. 올해도 6월부터 이제 7명을 뽑는데 경매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은 57억 원을 깰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다 빈민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으니 세계가 다 존경하고 주목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제가 풀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좋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